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성형외과 전문의 대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톡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저에게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은 후에 특히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좀 더 쉽게, 그리고 어떤 부위가 보톡스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톡스를 맞는 게 가장 본인한테 유리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톡스는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사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성입니다. 우리 예전에 홍콩 영화에서 보면 이제 도사가 침 같은 거로 목을 딱 찌르면 사람이 갑자기 딱 마비가 되면서 쓰러진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그런 독성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나노그램 수준으로 극미량으로 절제를 해서 해당 주사 부위에 작용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으로 개발된 게 바로 보톡스입니다. 과도하게 긴장되는 근육 질환이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검경련이라고 하는 근육 수축성 경련성 질환의 치료제가 1980년대에 개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과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안검경련 환자들이 눈가 주름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용에 사용하면 주름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사용되기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톡스를 치료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주름과 연관시킵니다. 보톡스 이꼬르 주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얼굴에서 생기는 주름들은 결국에는 얼굴에 있는 근육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얼굴의 근육은 굉장히 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마만 하더라도 이마 근육, 볼 쪽에도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고, 그리고 목 쪽에도 당연히 근육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근육의 방향과 반대되는 가로주름으로 생기는 주름이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 주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육에 작용을 해서 마비를 시키니까 이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의 굴곡 형상이 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표정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표정 주름을 치료하는 게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표정 주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정 주름이라는 건 결국엔 보톡스와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표정 주름이 아닌 주름은 보톡스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보톡스가 주름 치료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주름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보톡스로 치료하면 주름 싹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깨끗하게 싹 다 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표정 주름이 주 대상입니다. 대개 보톡스가 작용하는 게 보통 2, 3일 후에 시작이 돼서 1, 2주가 되면 최고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 중에 보톡스를 맞고 나서 1주 정도가 되면 특히 이마나 미간을 같이 맞으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위에 맞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1, 2주 후에 보톡스가 최고 효과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톡스는 뭐라고요? 정제된 독입니다. 그래서 보통 2-3달 정도가 지나가면서 반쯤이 풀리게 되고 5, 6개월이 지나면 거의 원상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톡스를 맞는 주기를 6개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보톡스의 효과가 나타나는 반감기를 고려해서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6개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PD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톡스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번호가 몇 번이라고 혹시 PD님은 생각하시나요? 1번이랑 6번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답은 1번과 2번입니다. 1번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마주름이죠. 이마주름은 보통 이마 쪽에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부위고요. 이마 보톡스와 함께 우리가 보통 세트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미간 쪽이죠. 우리가 미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정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한다거나 할 때 불수의적으로 내가 의도치 않아도
이렇게 찡그리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간주름 같은 경우에는 FDA의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톡스가 일종의 치료제라는 거죠. 우리가 FDA 승인이라는 건 결국 치료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도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미간 쪽은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눈가 주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우핏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찡그리거나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바로 눈가의 주름은 눈 둘레에 있는 근육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톡스는 표정근에 작용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표정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답이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번은 보통 이제 팔자 쪽에 생기는 깊은 주름이고요. 4번은 눈가 쪽에 생기는 깊은 주름이죠. 이 주름은 골진 주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로 이 주름을 없앨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골이 져 있는 피부에 함몰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함몰된 부분을 융기하는 볼륨을 업시키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팔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안면 쪽이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중안면에 대한 리프팅이 필요한 거게 되겠죠. 그러면 5번과 6번은 뭐냐? 5번과 6번은 제가 보통 보톡스를 맞을 때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번, 6번은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표정을 짓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어디다 맞는 거냐? 표정근인데 대신에 정확하게 효과를 낼 수 있고 나의 얼굴 표정이 심하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맞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보톡스를 맞고 젊어지고 예뻐지려고 맞았다가 오히려 표정이 굳어지고 사나워졌다고 말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름을 너무 많이 없애려고 과도한 용량으로 시술하다 보니까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이제 미간이나 이마 쪽은 눈을 뜨는 힘과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눈 뜨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교과서상에는 이마나 미간이나 어느 정도의 용량을 넣어라라고 표시는 돼 있으나 이게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처럼 눈 뜨는 힘이 좀 처져 있는 분들은 미간과 이마에 적정량 이상의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마 근육을 쓸 수 없게 되니까 눈을 뜨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내려앉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도 주름이 잘 잡히고 주름을 예방하는 것으로 살짝 최소한으로 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용량의 차이가 두세 번 정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마다 눈, 코, 입의 생김새가 다르죠. 그리고 근육의 발달 정도도 당연히 다릅니다. 표정을 지을 때도 표정을 짓게 만드는 근육들의 작용이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톡스를 맞기 전에 내가 무표정을 지었을 때와 표정을 지었을 때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보톡스를 맞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세 가지 키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톡스는 정확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전문의와 퍼스널라이즈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 형태에 맞춰서 본인의 근육량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저도 이제 수술한 환자분들 중에서 혹은 제가 시술한 환자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전에 보톡스를 맞았던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보톡스를 맞고 난 6개월마다 계속 맞아줘야 돼, 1년마다 계속 맞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 맞으면 이거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톡스는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기간에 맞춰서 만지시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6개월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환자분들도 사람이란 게 내가 이제 보톡스를 맞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때가 되면 이 효과가 떨어지는 게 눈에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 바로 또 맞아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6개월 정도 충분히 경과를 보고 또 6개월 이런 식으로 충분한 텀을 두고 맞는 것이 중요하다. 왜?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톡스는 균이라 그랬잖아요. 이 균이 근육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자주 들어가게 되면 그 용량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효과를 10의 보톡스를 넣는데 생겼던 효과가 너무 자주 맞게 되면 10을 넣으면 그 전의 효과가 똑같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단위를 지켜서 시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톡스는 과도하게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톡스라는 거는 분명히 효과적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용량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표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얼굴을 곱게 주름을 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